신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황금을 섞고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들이나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들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서 황금의 자손이, 그 밖의 모든 자손이 서로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때가 있다. 플라톤은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소질과 덕에 따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의 이성, 기계, 욕구가 남의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란 영혼의 내적 조화와 관련되며 영혼의 각 부분이 각각에 해당하는 덕을 갖추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보았다.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을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서 인식되는 것들의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플라톤은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며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이지만 가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는 않다. 플라톤은 세상을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구분하고 이데아계는 인간의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 플라톤은 조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플라톤은 각 사물의 이데아는 각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들의 이데아가 있으며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 이러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 지식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선의 이데아에 근거를 둔 절제와 정의는 아름답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반면 무절제와 불의는 달콤하고 얻기 쉽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네 가지 주된 덕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절제란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지혜나 용기와 달리 나라 전체에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절제는 이성이 욕망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이다.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된 상태가 정의이며 어떤 부분이 전체에 어긋나는 것은 부정의이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 정의의 덕을 갖춘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이다. 이 계층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용기란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뉜다.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구성되며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갖추고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은 세 계층으로 나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조화를 이룬다. 시민 중에서 수호자는 금과 은을 거래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호자는 시민의 적이 될 것이다. 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춘 소수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존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각각의 것은 좋다라고 말하거나 각각의 것에 좋은 것 자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한 이데아에 따라 각각이 실제하는 것이라 일컫는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였으며 조음 자체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 올라가서 물속에 비친 상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플라톤은 현상계로부터 이데아계로 눈길을 돌려서 내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